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주말에 컴퓨터를 한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 뭐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화면이 세팅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양해 좀 해주시고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출발을 했는데 뭐 일단 살짝 하락 출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고 가벼운 하락 정도, 그러니까 상승 중 눌립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만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만의 독주라 할 수 있는데, 미국만의 독주가 깨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올라갈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만 올라가고, 그죠? 지난주까지 확인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만 좋았죠. 근데 이번 주를 맞이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미국의 독주가 아니고 나도 가자. 미국만 가는데 왜 미국만 가냐, 나도 가자.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어떤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은 기대감인 거고, 일단 어쨌든 지금 눈에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 일주일 전에 만들어놨던, 뭐 특히 나스닥은 지난 일주일 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을 못 넘고 있어서 단기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독일을 뭐 제외한 그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의 많은 부분은 이제 한 달 반 전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이 있는데 거기를 못 넘어서고 있다. 다중 고점형을 만들고 뭐 시장이 꺾일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일단 느낌이나 뭐 가능성 이런 것인 거고, 실제적인 상황은 이제 거기를 돌파한 척 해야 이제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의 느낌과 나의 느낌과 사실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누구나 느끼는 건데, 안 좋은 예감은 꼭 잘 맞습니다. 그죠? 그게 보통 현실적인 것 같아요. 좋은 예감은 안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높은 확률로 맞죠, 우리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하방 투자자 분들께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 때죠. 사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앞만 봐도 하방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이긴 한데, 이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안 좋은 예감은 꼭 현실이더라는 뭐 그런 것들이 한 번만 틀어지면은 굉장히 그건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보통 높은 확률로 사실이 되지만, 작은 확률로 안 좋은 예감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세계 증시 다 같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승의 어떤 기저에는 그 미국 경제의 뭐 골디락스, 뭐 너무나 강한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잠깐 달러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언젠가부터,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지난 한 2주 3주쯤 전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 물가지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죠. 미국 CPI, 지난주 며칠 전에 확인한 그 PC 물가지표 그거 말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한 몇 주 정도 된 거 있죠. 미국 CPI 우리가 확인했죠. 그 미국 CPI 확인하고 나서 뭐 긴축 우려 이런 건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경제 골디락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몇 주 전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물가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쯤에 달러가 막 급락을 했었던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CPI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재밌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 경제 너무 좋다, 골디락스다, 이제 인플레도 없고 미국 경제 너무나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때쯤이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달러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던 이런 요인들은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이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달러 강세가 좀 추세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냥 가벼운 저의 생각이었고,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 경제 좋다, 이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미국 FOMC 회의 연준이니까요.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일본
뭐 미국 다 했잖아요. 여기저기 통화정책 주요국들 다 했는데 제일 매파적이었던 건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그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그런 연준의 생각,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이 달러가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니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101이란 자리 붕괴시켰었잖아요. 101을 붕괴시키면서 추세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 추세 전환이 아래쪽으로 지금 가겠다는 가능성이 지금 일단 별로, 일단 그죠? 예. 반등이라고 하긴 좀 너무 좀 튼튼하고 지지력을 잘 확인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런 건 물론 지금 달러 인덱스의 이런 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현실은 뭡니까? 현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인데, 근데 일단 이 최근 지난주 뭐 지지난주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충분히 언더슈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미국 경제 좋다, 미국 경제의 독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사고에 여기서 조금 더 연계시켜서 몇 가지 좀 더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미국의 어떤 장기물 금리도 덩달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위쪽으로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 있죠. 아직 그런 틈이 남아 있죠, 그죠? 예. 보시다시피 지난 그 10년물 그 미국 10년물 금리인데요. 위쪽에 아직까지 공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 그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미국이 좋다.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점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맞는다면은 일단 뭐 중국 증시는 가장 안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다른 나라 신흥국들에서도 좀 돈이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물론 미국 경제는 뭐 그렇다고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상관관계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나라들은 증시가 조금 좀 돈이 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건 뭐 저의 뭐 그냥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그냥 제시를 해 드린 것뿐이에요.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이번 주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내일 밤인가에 연준에서 한 그 대출 담당자 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은행 위기 났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은행에 있는 그 대출 담당자들의 그 대출 성향, 많이 대출해주고 싶다 아니면 적게 대출해주고 싶다,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쯤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뭐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당장 뭐 내일 밤인가 발표가 되는 저 연준의 대출 담당자 서베이, 그게 이제 조금 좀 타이트하게 발표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또 다시 또 금융시장은 또 좀 약간 떨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목금 수목금 이 타이밍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각종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주 후반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실적 시즌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막상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나서 고점을 높이진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난번 어떤 실적 발표 때와는 다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이 선반영됐다. 좋은 실적이
시장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일단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 좋은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증시의 반응은 조금 시원찮은 편이다. 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쭉 한번 볼까 하는데요. 오늘 중국 지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중국 PMI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뭐 특별히 이상했던 건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구나.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요. 제조업은 뭐 예상치보다는 살짝 좋긴 했는데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서비스업 PMI죠. 논 매뉴팩처링 PMI니까 서비스업은 뭐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둔화가 돼서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은 좋다.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이긴 한데 서비스업이 지금 세계 경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잘 버티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죠. 중국은 확실히 뭐가 좀 어렵긴 한가 보다. 서비스업 PMI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시아 증시는 오늘 상승 마감이라고요, 그죠?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 투기적인 이런 게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간다.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중국도요. 유럽은 일단 뭐 살짝 안 좋게 출발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하고 마치자면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유럽 증시는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척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역이고, 다만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 급했는지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승 중 눌림에 해당하겠죠. 상승 중 눌림. 정석적인 건 뭐다?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다. 더 이상 이제 아래쪽을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내가 아래쪽을 보고 싶다. 나는 뭐 그래도 독일 증시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중요한 라인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된 거죠.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가 등장할 수 있겠죠. 뭐 등장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일단 하여튼 이게 붕괴가 돼야 이제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붕괴가 돼야 된다. 하방 진입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잘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 일단은 어떤 추세의 전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했던 어떤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 뛰어넘어서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 만들고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저점도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는 일단 극복했다.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좀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중국 경기 안 좋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런 고점대들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위쪽에 매물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물대는 없어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솔직히 좀 의심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건 추세 전환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좀 오늘 좀 크게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하락으로 그 지난번에 어떤 단기 하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오랫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오랜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척하고 위쪽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위쪽까지 갈 수 있고 위쪽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붕괴시켰던 게 있지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오랫동안 어떤 힘을 잘 모았기 때문에 이 힘을 기초로 해서 이 위쪽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작지만 일부 열린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큰 박스권으로 봐서 여기가 저항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데, 아직 이걸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넘어갈 가능성도 근데 충분히 있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난번에 힘을 잘 모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달러가 살짝 좀 강하게 올라왔었네요. 그죠? 뭐 그렇지만 뭐 시장에 특별한 그런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다들 고민 중이에요. 그죠? 위안화 여기서 고민 중입니다. 다중바닥형 만들고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뭐 계속해서 뭐 떨어질까. 일단 근데 의미 있는 그런 지지력은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분명히 여긴 중요한 어떤 직전 저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 오늘은 뭐 당장 뭐 달러가 뭐 이렇게 달러의 움직임이 이렇게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화는 뭐 약세 나오고 있네요.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비교적 긴축적인 이야기 했죠. 저 지난주에 BOJ에서 YCC 그 상단선을 뭐 조금 더 높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엔화 강세의 요인이 아닌가 싶긴 한데, 글쎄요, 워낙 연준이 매파적이어서 그런가. 일단은 엔화는 재미있게 지금 보시면 이제 약세 흐름, 이 직전 고점이 여기죠.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 안착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강세 가려고 그러고 얘는 약세. 재밌는 상황이죠, 그죠?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 어떤 환율의 움직, 달러의 움직임은 그냥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각각의 각자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면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여기 직전 고점을 안착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얘는 지난번에 저점도 높였죠. 그리고 고점도 높인 꼴이니까 얘는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쪽에 그래서 일단 그 전고점까지 일단 어떤 그 상승의 목표치는 일단 열린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여기 저항이 좀 무겁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기 못 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무겁긴 해요. 일단 전고점까지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 와중에 오늘 한국 원화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원화는 강세 나왔습니다. 뭐 주식 시장의 강세라 그런지 어쨌든 일단 원화 강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70원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했죠.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서 1270원 자리는 지금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딛고 안착을 해주면 이제 지난번에 이게 완전 언더슈팅으로 인정돼서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고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 잘하면 여기서 이제 그 지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뭐 계속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자리의 싸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1270원에 대한 그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뭐 깨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1270원을 지키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떤 약한 달러 매수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그러나 강한 달러 매수의 근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음봉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은 1280원을 두 번 저항을 확인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달러를 매수한다, 그건 굉장히 아직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직 1270원은 깨지 않아서 뭐 굳이 달러를 매수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1270원을 기준으로 일단 위험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야죠, 그죠? 만약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 70원을 테스트하는데 내일 여기서 양봉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추세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좀 애매한 그런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 좀 봤고, 그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 좀 보자면은, 그 코스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일단 지난번 그 첫 의미 있는 장대 음봉 그 자리 몸통까지 왔죠. 이제는 슬슬 이제 슬슬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본격적으로 이 정도 되면 좀 의미 있게 올라온 거예요. 좀 의미 있게 올라온 거니까, 야, 이제 한번 일생일대의 타이밍이 오는지 한번 노려봐야 될 그런 타이밍인 거고요. 다만 그게 오늘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단기적인 이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 세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이렇게 지난 2거래일 동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3거래일, 4거래일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보시다가, 당장 막 오늘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 가격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가격대 부분까지 많이 오긴 온 거예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뭔가 나는 생각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때예요. 당장 오늘인지 뭐 내일인지 뭐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가능성 있는 그런 가격대에 제법 가까이 다가서는 거니까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에 바싹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코스피는 348에 대한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네요, 그죠? 여전히 매수세 강한 거예요. 양봉의 상승입니다. 양봉의 상승은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드렸죠. 이 영상 초반에 올라갈 것 같아 보인다. 이거는 일단 감인 거고요. 어딘가를 올라가고 싶으면 348을 넘어야 되고 350을 넘어야 어딘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안 넘어가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죠? 여기서 코스피를 내가 이제 위쪽으로 나 상승 베팅 하겠다, 나 하방 그만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얘가 350 돌파한 차에서 이 위쪽에 레벨업 되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사실 더 안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여기서 상방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을 앞두고 주식을 사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별로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오히려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정석적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상승 추세니까 뭐 정석까지, 네, 뭐 정석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저항을 앞둔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지지력을 확인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항을 확인하면 반대쪽으로 주식을 팔거나 뭐 그러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짝 저항을 확인한 거고, 물론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 코스피는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양대 지수가 다 매력적인 가격 부근까지 왔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매력적인 그런 가격,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가격대에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오늘 뭘 해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집중해서 이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애플 실적, 아마존 실적,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죠. 여기까지 봤고요. 뭐 풋옵션 당연히 죽는 거고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오르고 있고요. 오늘 그죠? 뭐 그 코스닥은 뭐 전 종목 다 오르고 있네요. 야, 매우 좋습니다. 아주 뭐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코스피도 오늘 뭐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 종목수 많고,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건전하고 좋은 거긴 합니다. 사실 지금 상승하는 거는 뭐 굉장히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해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워낙 급하게 올랐었던 거에 대한 그 어떤 누적된 피로감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지. 단기적으로 뭐 지난주, 이번 주 이런 흐름만 보면 아유 건전해요.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순환매 돌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상승 종목 수도 많고, 코스피 힘들면 코스닥이 하루 올랐다, 코스닥이 힘들면 하루 코스피 올랐다, 이러니까 순환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역시나 그 오늘도 근데 똑같은 흐름이네요,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빠진다. 사실 이것도 좀 웃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얘네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커졌으면은 세상에 아이고 이건 삼성전자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이게 제가 컴퓨터 한번 포맷하면서 약간 그 어쨌든 뭐 삼성전자 뭐 하락하긴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것 같다고요. 얼마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닥 얘네가 시가총액이 커졌으면은 순환매가 도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순환매의 파트너로서 얘네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일단 뭐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친구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맞죠? 얘도 단기적으로 쌍고점 뭐 그런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제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까지는 왔죠, 그죠? 지난번 급락했던 그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급락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생각 그대로 지금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빠지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위험합니다, 그죠? 이번에 보시면 지난 3거래일 동안 결과적으로 뭐 7만 1,000원 뭐 혹은 그 7만 800원, 900원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또
그 3거래일간 또 저항을 누적시킨 거기 때문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얘는 그냥 하락 추세, 그죠? 얘는 일단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멀쩡합니다. 하이닉스는 매우 좋아요. 하이닉스는요. 왜냐하면 이 12만 원이 지난번 직전 고점인데 이거 돌파 한착해서 이건 뭐 상승 눌림이니까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좋다. 12만 원이 붕괴돼야 하방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런 거지 아직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도 아무튼 이제 뭐 미국 증시 이야기 하는데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 뭐 저는 열심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밤에 나스닥 하방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제가 어떤 매수했던 가격 근처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이거 지금 30분 봉 보고 계신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결과적으로 여기 그 직전 고점 자리 15,900 정도 되는 자리가 그 저항인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밀리고 있죠. 지금 이제 나스닥은 그거 싸움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다중고점형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분봉상으로 어떤 이런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날 여기서 하방을 진입을 일단 한 거고 물론 제가 생각해도 올라갈 것 같다라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저항이니까 일단 매수를 한 거고 저항이니까 일단 하방을 진입한 거고요. 오늘 여기서 뭐 저항을 확인하거나 어쨌든 해서 밀리면은 이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또 목표치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잘 풀리면 이제 하단도 붕괴시키면서 뭐 어떻게 또 뭐 추세 전환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잘 볼 거다. 근데 제가 오늘 밤에 열심히 보는 이유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매수가가 저의 그 진입한 가격하고 그 주가가 여기 주가가 제가 그 진입한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볼 거라고요. 아니면 또 빨리 또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술적인 싸움 잘 볼 거다. 당장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이벤트 그런 건 없는데요. 하여튼 뭐 잘 볼 겁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그런 움직임, 쌍고점 만들어내나 안 만들어내나 이런 것들 잘 볼 거고요. 이번 주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있죠. 지난주에 중요한 일들이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뭐 22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 BOJ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등 지난주에 많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제 이 검증을 어떤 뭐 시장의 그 본격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게 이번 주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숙제를 소화하는 게 이번 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